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A하고 B가 속도가 변하는 가속도가 같으니까 B가 0에서 3V0만큼 변하면 A도 3V0만큼 속도가 변한다는 게 느낌 와야 돼. 근데 A는 처음에 속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속도가 감소하지, 올라가니까. 그러면 B가 0에서 V0 됐을 때 A는 V0에서 0이 돼 있겠지. 속도가 변하는 게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 A는 내려오면서 빨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얘네는 A가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A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부딪히는 거야. 그거를 문제를 읽고 찾아줘야 되는 거야. 이게 수능 문제에서 20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 그래프를 얘들아 이거 아니면 이렇게는 그려놔야 되는 거야. 지금 현재 얘 아니면 얘. 이거는 아래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서 그린 그래프고요. 위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린 그래프고, 이거는 반대로 위쪽을 플러스 방향, 아래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린 거야. 왜?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운동 방향, 운동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찾아줘야 돼? 부딪혔을 때 A의 속도가 이게 몇인지, 부딪혔을 때 A의 속도가 몇인지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프만 잘 그리면. 왜?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가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가니? 첫 번째 찾아줘야 되는 게 뭐야? 이게 2V0라는 거. 여기서는 마이너스 2V0라는 거. 이거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야. 가속도가 같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인데 뭐 물어봤어? 처음에 PQ 사이의 거리는 V0T 기억에서 이거 물어봤잖아. 기억 보기는 정말 중요한 보기야.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처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 이 거리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보는 건데, 이거 외워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처음에 A, B 사이의 거리는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올라가면서 부딪히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부딪히든 무조건 그렸을 때 평행사변형이 A와 B의 처음 거리의 차이야. 왜 그런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거 가지고 설명해 줄게요. 봐봐라. B가 올라간 거리를 스몰 a라고 할게요. 스몰 a. 이게 스몰 a입니다. 스몰 a. 노란색 삼각형이 스몰 a. 그리고 B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랬죠. A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랬죠. 내려와서 여기서 부딪힌다고 보자. A하고 B가.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리를 B라고 하면 B가 요 삼각형입니다. 거리가. 이게 스몰 b 삼각형. 이렇게 돼요. 인정? 인정.
그 다음에 라지 B가 이거 AB로 하니까 헷갈린가? 기억 니은으로 바뀌지. 기억 이게 기억 이게 니은. 그 다음에 B가 내려간 거리를 부딪힐 때까지 내려간 거리를 디귿이라고 하죠. 그럼 디귿은 뭐에 해당되냐면 디귿은 이 파란색 면적이야. 이게 디귿이야. 그러면 봐봐. A와 B의 처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보세요. 뭐에서 뭐를 빼주고 하면 될까? 기억 더하기 니은 더하기 기억 더하기 디귿 더하기 이겁니다. 니은입니다. 기억을 더하고 디귿을 더한 다음에 요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억 더하기 디귿 더하기 니은을 빼준 게 이 평행 사변형 사이즈가 나와. 헷갈리지 얘들아. 그러니까 외우라는 얘기야. 이 문제가 학교가 있는 거니까. 다른 예시를 들어. 다른 예시 봐봐. 왼쪽 지어도 되니? 이거 지어도 되니? 이번에는 A, B가 이렇게 얘기하자. 얘가 5V였어. 그 다음에 6V로 하자. 얘가 정지야. 근데 B가 3V일 때 충돌한다. 3V일 때 충돌. 이게 나왔어요? 그럼 봐봐. B가 정지에서 3V. B. 그럼 A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A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마이너스 6V에서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A겠지. 그러니까 얘랑은 다르게 얘는 올라가면서 부딪히는 거야. 얘는 여기에서 이쪽에서 부딪히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평행사변형이에요. 왜 그래요? A가 이동한 거리를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은 빨간색. 그 다음에 B가 이동한 거리를 니은이라고 하면 니은은 이 주황색. 그래서 이거 평행사변형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부딪혀도 평행사변형이 처음에 둘의 거리. 얘가 올라가면서 부딪혀도 평행사변형. 이렇게 알면 편해요. 이게. 어떨 때만 가능하냐? A, B의 가속도가 같을 때. 이럴 때도 가속도 같아 얘들아. 봐봐. 얘 10m/s로 던졌는데 얘가 정지 상태에서 A가 자유낙하 운동해. 얘는 올라가면서 속도가 느려져 있지. 이때도 A, B가 뭐가 같은 거야? 가속도가 같은 거야. 중력 가속도가 같은 거야 얘들아. 이런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한다? 이거 두 개를 적용하면 된다. 평행사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들아. 이 문제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을 T라고 했지 지금 이 문제에서. 오케이. T라고 했지.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V0 곱하기 T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면적이 V0 T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V0 T가 기억 보기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니? 여기가 V0, 높이가 T니까 V0 T. 그럼 니은 여긴 몇일까? 뭐냐면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언제야? 정지가 됐을 때지 얘들아. 정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가 정지야. 그리고 정지했을 때 시간은 몇일까? 봐봐. V0에서 0으로 변하는데 V0에서 3V0 0에서 3V0로 변하는데 T야. 그럼 V0로 변하는데 여기가 3분의 1T겠지. 정지가 됐으니까 3분의 1T야. 왜? T 시간 동안 3V0가 변하니까 V0 변할 때는 3분의 1T겠지.
그럼 즉 그러면 처음에 A, B의 거리를 V0 T라고 했으니 A가 정지까지 이동한 거리를 R이라고 하고 그때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를 Q라고 하면 R 플러스 Q를 더한 값을 V0T에다가 빼주면 V0T에서 R 플러스 Q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 얘가 정지가 됐을 때 얘가 여기쯤 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차이가 되는데 이 R 플러스 Q 값이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야. 왜? R이 A가 이동한 거리, Q가 B가 이동한 거리니까 그 합치면 평행사변형이죠.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3분의 1 V0 T다.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3분의 2 V0 T가 되는 거야. 그리고 A, B가 만나는 순간 속력은 2V0가 된다. 뭐 왔어요? 좀 이따가 1일 테스트인가? 그거 할 때 그런 문제를 내가 집어넣었을 거야. 그래서 그 문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그 테스트 보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등가스트 운동 유형이 마지막 유형이 제일 이제 어려운 유형이 뭐냐면 가속도하고 평균 속도 가지고 이 두 가지 식 가지고 이걸로 일식을 만들고 이걸로 2식을 만들어서 식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는 미지수가 두 개가 나와서 얘하고 얘로 연립을 해줘가지고 미지수 두 개 구하는 게 제일 지저분한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평가원에서는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 가끔 나와요. 계산이 지저분하다는 얘기야.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39번, 40번이 전형적으로 계산 지저분하게 나오는 문제예요. (39번하고) (40번)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할 때가 이거 숙제를 낼 거거든. 이렇게 한번 풀어봐. 미지수 두 개가 뭐냐면 39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q를 지날 때의 속도하고 스몰 r을 지날 때의 속도 두 개를 몰라. 그 두 개의 미지수를 어떤 거? 가속도하고 평균 속도로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처음에 나와 있는 P 지점의 속도 V를 Q 지점의 속도가 몇 분의 몇 V인지 R 지점 속도가 몇 분의 몇 V인지를 연립해서 식 두 개로 푸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숫자 지저분합니다. 수능에서 안 나와 이렇게. 몇 분의 몇 막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거든. 4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지수 두 개 나오고 식 두 개로 구하는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하고는 다음 주에 한번 풀고 선생님이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질문을 하실 겁니다. 39번하고 40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산하는데 시간도 엄청 많이 걸려. 연립방정식 하다가 짜증나고 분수 나고 하면 그래도 침착하게 분수 나왔다고 안 풀어보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푸시는 거.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는 운동의 법칙을 좀 들어갈 거예요. 이것도 운동을 마치고 왜 이렇게 덥지? 윤철 감기 걸린 거야? 말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내가 저번에 1년 동안 가르쳤던 애 얼굴을 모르는 애가 있어. 진짜 맹세하고 1년 내내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고.
근데 마스크 여학생이어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되니? 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1년 내내 마스크를.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그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주간 테스트는 그 PDF로도 올리겠지만 뽑아놨어요. 이번 주 주간 테스트는. 그래서 가져가서 풀어서 사진으로 선생님한테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수업 전까지 라고 하면 전에 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니 수업 전까지만 보내. 주간 테스트는 1일 테스트는 오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고 갈 겁니다. 오늘은 1일 테스트를. 저번 주에 1일 테스트 또 안 보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제 오늘 그렇게 할 거고, 숙제 검사를 내가 저번 주에 안 하고 숙제를 다 했다고 문자가 나왔어요. 오늘 숙제 안 한 사람 있어요? 숙제 다 했어요? 검사 다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 알겠습니다. 자, 운동해 봅시다. 이쪽이냐? 찾아보세요. 68쪽입니다. 운동의 법칙. 사실은요,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운동의 법칙은 앞에 부분은 다 했어요. 뭐 우리 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힘은 벡터고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힘받은 물체한테 작용점 있게 이렇게 선 거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지. 물체가 있는데 힘의 3요소가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방향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근데 힘받은 물체한테 작용점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물체한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다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10N을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10N 표시를 이렇게 작용점이 물체 안에 있게, 힘받은 물체한테 작용점이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라. 이게 왜 중요하냐? 힘이 두 개, 세 개가 있을 때는 힘을 합성을 하는데, 합성할 때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는 힘들만 합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힘 표시를 잘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런 거 했었죠. 힘의 평형. 힘의 평형이 뭐였습니까? 합력이 0인 상태를 힘의 평형 상태라고 했었죠, 얘들아. 만약에 F1이 오른쪽으로 10N, F2가 왼쪽으로 10N. 그럼 얘는 작용점이 같은 물체에 있으니까 합성하면 0이다. 그러면 F1하고 F2는 무슨 관계가 된다? 힘의 평형 관계가 된다. 그런 것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음 세 번째, 운동의 법칙.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운동 제1법칙. 안 되겠다. 에어컨 좀 끌게. 에어컨이 아니라. 더워. 관성의 법칙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관성은 뭐냐면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관성. 처음 운동 상태 유지 하려는 성질. 관성.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는 성질이 있는 거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는 게 뭐다? 관성이다. 그러면 관성의 법칙은 뭐냐? 어떤 조건에서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 합력 R자임이, 이렇게 힘을 합한 걸 뭐라고 해요? 합력. 합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R자임. 이 몇일 때 상태예요? 0일 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처음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즉 어떤
물체가 계속 정지하고 있다. 어떤 물체가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럼 걔한테 작용하는 함량 알자는 몇이다?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운동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운동 제2법칙은 이거의 반대. 관성의 반대말은 뭐냐? 관성은 끝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이제는 뭐예요? 변할 때는 언제냐? 이 운동 제2법칙입니다. 변하는 거를 가속도 운동이라고 하죠. 가속도 법칙. 그래서 조건은 이거의 반대. 합력 알자임이 0이 아닐 때, 있을 때. 합력이 있을 때. 0이 아니야. 그러면 물체는 속도가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운동한다? 가속도 운동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가속도 운동하면 뭐다?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메인이 뭐가 등장하냐? 운동 방정식입니다. F는 메인.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F는 뭐다? 알짜입니다. 힘이 아니라 알짜임 합력이다. M은 매스 질량, A는 가속도. 사실은요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잖아요. 뉴턴이 운동량, 충격량을 설명하면서 이 운동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그 교과 과정은 먼저 운동의 법칙을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대상수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이꼴을 해주는 건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래서 F는 MA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게 왜 운동 제1법칙이냐? 보세요. F가 0이면 뭐야? 가속도 0이죠. 가속도 0이라는 뜻은 뭡니까? 초운동 상태 유지한다. 운동 제1법칙. 얘 있고 얘 있으면 얘 가속도 0 아닐 거 아니야. 이 법칙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알자임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이 운동 제1법칙, 제2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질량 2kg짜리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어요. 얘한테 작용한 힘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가속도가 5인데 얘가 잡아당기니까 가속도가 5가 나온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속도가 3이래.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알자임이 10이 아니라 자기 질량에다가 자기 가속도 곱하면 알자임 몇이란 얘기야? 6이란 얘기지 얘들아. 6이란 얘기는 오른쪽으로 10이 있으니 왼쪽으로 4가 있구나를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쉽죠? 근데 이게 봐봐. 이 가속도의 방향하고 알자임의 방향이 같은 겁니다. 방향이 같아요. 스칼라 벡터에서 벡터 나올 때는 벡터의 방향이 같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뭐의 방향과 같다? 알자임의 방향과 같다. 근데 가속도가 3이 아니라 가속도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알자임은 마이너스 6이죠, 여러분들. 알자임이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는 이쪽으로 4가 아니라 그때는 16이라는 걸 찾아주셔야 되겠죠. 알았냐? 그래서 F는 뭐다? 힘이 아니라 합력 알자입니다. 합력 알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 제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힘은 없다. 무조건 힘은 쌍으로 존재한다.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무조건 반작용 힘이 있어야 된다. 대표적인 게 인력 청력입니다. 인력 청력. 자석 간의 인력, 자석 간의 청력. 이거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다음 전기력,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의 인력 청력 다 무슨 힘이야? 작용한 힘과 반작용 힘입니다. 그래서 작용한 힘과 반작용 힘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칠판한테 힘을 줬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칠판에 준 힘이 있으면 칠판이 나한테 주는 힘이 반작용 힘이거든. 그럼 내가 칠판한테 힘을 줬다고 이 힘이 무조건 작용 힘이 아니에요. 이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힘이기 때문에 하나가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그냥 반작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내가 이때 작용한 힘을 F1, 반작용 힘을 F2라고 했을 때 이거를 문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작용한 힘에서 뭐하고 뭐를 바꾸면 반작용 힘이 된다. 주어 목적으로 바꾸면 반작용 힘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작용한 힘을 A, B가 이렇게 있는데 A가 B한테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줬습니다. A가 B를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꿔주면 뭐가 된다? 무조건이죠. 반작용 힘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얘들아? 그럼 B가 A를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반작용이. 방향은 항상 반대.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크기는 같게, 무조건. (10N의) 힘을 줘. 이게 반작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힘 표시를 해보면 F1은 자, 주어! F1은 누가 받은 힘이냐면 B가 받은 힘입니다. B가 받은 힘. 그래서 B한테 작용점 있게 이렇게 F1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F2는 누가 받은 힘이냐? B가 A가 받은 힘입니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작용점이 다른 물체에 있기 때문에 합성을 못합니다. 합해서 0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걸 하나로 보면, 한 물체로 보면 합하면 0이죠. 우리 그때 내력 같은 거 얘기했잖아. 물체가 2개, 3개 있을 때 하나로 봤을 때는 이거를 한 물체로 볼 수가 있는데 따로따로 봤을 때는 이거 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 문제를 뭐가 나와요? 힘의 평형하고 유사한 게 많기 때문에 힘의 평형하고 그 다음에 그 작용 반작용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물론 오늘 1일 테스트에도 나온 문제가 있습니다. 힘의 평형과 그 작용 반작용을 구별하는 문제. 이런 거죠. 얘들아,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힘은 뭐라고 했어요? 한번 연습 복습 한번 해볼까요? 지구 있고 물체 있고 물체의 중력이 뭐야? 물체의 중력.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지. 이걸 F1이라고 하자. 그럼 F1은 어디다가 표시해줘야 돼? 물체한테 표시해야 돼? 지구한테 표시해야 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누가 힘 받은 거예요? 물체가 힘 받은 거야.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니까 힘 받은 물체. 그래서 F1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얘들아. 그죠? 그럼 이거 반작용 힘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가 지구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반작용 힘은 뭐가 되겠어요? 물체가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얘가 얘를 아래로 힘을 주면 얘는 얘한테 위쪽으로 힘을 줘야 되지. F2는 반작용이면 얘가 힘. 그래서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라고 합니다. 미는 힘이라고. 밀면 이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 세다,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세다? 같다. 왜 같아야 된다? 작용 반작용의 크기는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나 물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은 무조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해 갔어요? 안 어렵죠.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수업을 하니까 그냥 친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좀 한번 할게요. 친해졌다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어른가 앞에 있습니까? 혹시 주먹 싸움 해봤어? 그 친구와 다툼을 해서 치고받고 안 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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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되게 곱게 그럼 머리 잡고 싸워봤어? 머리 잡고 싸워봤어? 그러면 그 일진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누구 때리니? 그죠? 그런 거 있니? 없어. 알지. 저희 폭력을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있잖아.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거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걷는 거리나 풍기는 기운이나 삐꺼울 때가 있잖아. 그런 거 몰라? 아니면 뭐 유튜브를 보면 뭐 이런 새끼가 있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애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때렸어. 나쁜 새끼야. 대가리 때렸어.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내가 누구 대가리를 머리를 이렇게 때렸어. 근데 여기 통점하고는 통점 얘기가 더 많거든. 얘가 아파. 하지만 우리는 물리를 배운 입장에서 어때요? 주먹으로 얼굴을 10N의 힘으로 치면 어떻게 돼? 반작용 힘이 있잖아. 반작용이 뭐야? 내가 띠꺼운의 얼굴을 10N의 힘으로 치면 반작용 힘은 뭐야? 그놈의 얼굴이 내 주먹을 10N의 힘으로 치죠. 그럼 물리학적으로 뭐예요? 쌍방이야, 쌍방이거나. 아니 그렇게 막 지나가다가 띠꺼운 애들 없어? 아니 뭐 반에서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지? 한 번 안 해봤구나. 그래요. 그렇다고 이렇게 폭력은 중요하지 않지가 않죠. 하여튼 나쁜 겁니다. 야 그러면 그 형제 있어? 형제 남자 동생이야 형이야? 동생이야? 동생 때려본 적은 있지? 있잖아. 형제 있어? 언니 있어? 언니가 너 때린 적 있지? 있잖아. 그래. 선생님 이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친구 중에 쌍둥이가 있었단 말이야. 쌍둥이가 있었는데 3분 먼저 태어난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있는데 둘이 밥 먹다가 학교에서 이렇게 급식 같은 거 먹다가 앞에 있는 소세지를 동생이 이렇게 뺏어 먹었다고 거기서 쌍둥이들이 싸우더라고. 주먹 싸움, 야차하고 붙었어. 그래가지고 식판으로 찍는 것까지 봤어요. 머리통을. 작용반작용 이지라는 거죠. 그랬어. 야, 근데 나 오늘 충격적인 게 니네 흑백용기사를 안 봤어? 임장 몰라, 임장? 임장 몰라? 임성근 셰프가 몰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 내가 흑백용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있는데 물리라는 과목이 쉬운 과목은 아니잖아.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거 쉽다 그러면 뭐 내용은 뭐 쉽지만 문제 풀 때 좀 어려움이 많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학생들도 숙제를 똑같이 내주면 어떤 학생은 1시간 만에 하고 어떤 학생은 2시간 만에 하고 어떤 학생은 3-4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물리를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 와가지고 선생님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모든 스킬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풀어라 이렇게 풀어라 그러는데
여기서 푸는 문제는 어때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못 따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못 푸니까 다룰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야. 그죠? 오늘 이제 숙제 내주면 그거 39번, 40번은 우리가 지금 풀었던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려울 거예요. 약간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를 재미있어 하려면 사실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문제가 안 풀리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저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3월 달에 이거를 다시 반복을 하면서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잖아. 3월 달, 4월 달에는 중간고사 대비를 한단 말이야. 3월 달에는 지금 못 푸는 문제는요. 3월 달에도 못 풀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거 대충 이 정도 풀다가 이거 모르겠어. 이거 내가 3월 달에는 다시 풀지 절대 못 풉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못 풀었던 문제를 넘어가잖아요. 두 번째 봤을 때 풀릴 것 같아. 절대 안 풀려요. 이거 수능 때 고3 때 가면 풀릴 것 같아요. 수능 봤었을 때 그때는 못 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넘어가는 문제가 있으면 안 돼. 숙제를 끝까지 못 하더라도 얘들아, 선생님은 그래. 만약에 5페이지가 있어. 5페이지가 있더라도 하나가 걸리잖아? 그러면 걸리면 처음에는 해설지지. 그리고 빨리 익혀. 그럼 이게 문제가 그거 보고 익히고 그거 보고 익히고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지 문제가 쉬워져. 그러니까 경험치, 게임할 때 그런 거 있잖아. 경험치 막 쓴다고 하잖아. 그래서 레벨업이 되잖아. 처음 봤을 때 다 어려운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테스트 같은 거 이제 보고 하면 점수가 안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좀 일찍 부를게. 우리 앞에 그 6시 반이면 뭐 4시 반이나 5시 반에 이렇게 부를게 얘들아.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어줄 테니까 그것만 뭐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운동의 법칙부터. 알았니 얘들? 자, 그러면 잠깐 보죠. 지구고요. 탁자가 있습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탁자 위에 사과가 정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과는 합력이 몇입니까? 0이죠, 여러분들. 정지하고 있으니까. 탁자는요? 합력이 0이죠. 왜 다 정지하고 있을까요? 이거 좀 크게 그리자. 자, 그러면 사과한테는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작용하지 않습니까? 사과한테는요, 힘은 작용하되 합력이 0이라는 뜻이지, 얘들아. 그죠? 합력이 0이요. 탁자한테는요, 힘이 작용하되 그 힘들의 합이 0입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 사과한테는요, 지금 총 작용하는 힘이 몇 개일까요? 일단 지구니까 중력 하나 있겠지, 얘들아. 그리고 접촉하고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똑같은 힘이 있겠지. 그게 2개지? 그게 합력이 0인 상태, 힘의 평형 상태라고. 왔어? 자, 그러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 힘은 뭐라고 했어요?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 있겠지, 이렇게. 얘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이야. 니들이 얘기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아니야. 이거의 힘의 평형의 힘은 뭘까요? 힘의 평형의 힘. 합력이 0인 상태. 자, 주어 목적으로 바꾸는 건 작용 반작용. 합력이 0인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럼 어떠니? 접촉해 있는 애가 누구야? 책상 탁자가. 탁자가 사과를 떠받치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얘하고 얘는 뭐야? 힘의 평형 관계. 얘하고 얘는 작용 반작용 관계. 자, 대답해. 책상 탁자가 사과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 힘은 뭐예요?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 얘하고 얘는 작용 반작용. 얘하고 얘는 힘의 평형. 자, 탁자는요, 총 힘이 몇 개가 있을까요? 얘한테 작용할 힘들은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요? 지구에 있으니까
중력 있겠죠? 얘가 얘 누르는 힘 있지 얘들아? 하나가 뭘까요? 지구가 떨어져. 바닥, 지구가 떠받치는 힘이 있겠지 얘들아. 그러면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하고요. 얘의 중력 합함값이 뭐랑 같아야 되냐?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합함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바닥이 지구가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 이렇게 있겠지. 질문.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은 힘의 평형 관계입니까? 두 개예요. 바닥이 책상을 떠받치는 힘과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은 이 두 힘은 힘의 평형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게 더 크니까. 이 힘은 뭐랑 같아야 돼? 이거 합함값이야. 이거 어려운 거 같지? 안 어려워. 봐봐. A고 B야. 이렇게 있어. 자, B가 10kg이라고 하죠. A가 20kg이라고 할게요. 자, 질문. B한테 힘 몇 개 작용하고 있어? 예. A한테 힘 몇 개 작용하고 있어? 3개. 왜? 얘가 얘 누르는 힘, 얘의 중력, 얘가 얘 떠받치는 힘 3개. 이해가니? 얘들아, A가 B 떠받치는 힘 몇 뉴턴이야? A가 B 떠받치는 힘 몇 킬로그램? 10kg이니까 중력이 몇 뉴턴이야? 중력 값도 10이라고 하면 100뉴턴이지. mg 한 값이 중력이잖아. 지구가 당기는 힘 몇 뉴턴? 100뉴턴. 그러니 얘 떠받치는 힘 몇 뉴턴? 100뉴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얘 떠받치는 힘 몇 뉴턴? 300뉴턴. 왜 300뉴턴이야? 중력 200에 얘가 얘 누르는 힘 100이니까 합하면 몇이야? 300 돼야 되겠지. 더 쉬워. 야, 이거 합치면 몇 킬로그램이야? 30kg이지? 그 떠받치는 힘 300N 돼야지. 이해가? 네. 왔어? 한 번 더. 장력. 자, 키우셔야 돼요. 장력의 특징 기억나세요? 실이 당기는 힘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던 거. 양방향으로. 자, A의 중력은 몇이야? A의 중력, 지구가 당기는 힘 10N. B의 중력은 몇이야? 20이야. 근데 힘 표시를 먼저 할게요. 이게 P줄이라고 하면 P줄은 얘한테 A를 당기는 힘이 있고요. P줄은요. 천장을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같겠죠 여러분들? Q줄 이거 Q줄. Q줄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요. Q줄은 A를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실이 당기는 힘이 몇 뉴턴인지 보이세요 지금? 각각? 얘한테 힘 몇 개 작용했어요? 3개. 위로 하나, 아래로 둘. 얘한테 몇 개? 2개죠.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가는 게 좋겠지. 정지면 합력이 몇이니까? 0이니까. 그치? 얘 아래로 20, 위로 몇 있어야 돼? 20. 즉 Q가 B 당긴 힘이 20이면 자동적으로 Q가 A 당긴 힘도 20 돼야 돼. 이게 장력의 특징이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는 아래로 중력 10, 아래로 Q가 20, 합하면 30이죠? 정지니까 위로 몇 있어야 돼? 30. P가 당기는 힘 30. 얘가 천장 당기는 힘 30. 오케이? 장력은 뭐야? 실이 당기는 힘. 수직항력. 이 두 가지. 그런 내용들이 (72쪽) 74쪽 이렇게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은 뭐 인생이니까 보시고요.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78페이지에 함께 운동하는 위치입니다. 약간 풀어서 할게요.